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27일에 나온 최신 판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그렇죠. 최신 판례입니다. 더군다나 이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기존의 입장을 대법원이 변경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치 판결이죠. 나는 이 판례도 내년도 시험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될 것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여러분에게 이제 이 판례에 대한 특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잘 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잘 주목하세요. 먼저 이 사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7월경 그 휴대폰 앱 채팅으로 그 자신이 고2 김모근이라고 속여가지고 B라는 여학생, 그 여학생은 14세 중딩이었어요. 그 여학생과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 여성과 B라는 여성과 사귀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달쯤 해가지고 7월에 처음 사귀기로 했고 그 다음 8월쯤에 그 B라는 여학생에게, 중딩 여학생이죠. 그 여학생에게 이 X라는 놈이 나는 항상 범죄자는 X로 표현합니다. 자, 이 X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다. 내가 그 여자가 나에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막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이제 설레발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로부터 떼어내려면 B, 네가 내 아는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주근연변 얘기죠. 무슨 뭐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왜 상대방 여성이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B 양은 X와 헤어질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콜한 거죠. 그래가지고 X는 마치 자기가 자기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B녀와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또 일어난 현실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X가 마치 X의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B녀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1심에서 이 X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1심 법원은 이거 위력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2심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느냐? 이거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를 했어요. 변경을 했어요.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모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형사법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그때까지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위계라는 것은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해야 한다. 즉 위계라고 하는 것은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여야 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 법원은 역시 이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역시 X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검사가 대법원에 선고했죠. 당연히. 자,
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의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 기존의 판례는요, 위계라는 것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는 것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냥 앞면을 확 바꾼 거죠. 그래서 뭐냐,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다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해서 2심 법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X행위를 이제는 유죄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 판례의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자세한 것은 이제 오늘 저녁이나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기존의 그 판례 특강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내 홈페이지에 원장 그 상담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판결 요지를 봅니다. 첫째,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자, 이 X란 놈이 B양에게 나를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네가 내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맞으면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의 선배인 것처럼 가장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선배인 것처럼 속여서 B와 간음한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위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안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자, X의 선배인 것처럼 속여서 B양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B양으로서는 그 X의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자기를 X를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버릴 수 있다. 그런 부탁에 속아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관계 자체에 대한, 즉 간음 자체에 대한 위기는 없었지만 14살 어린 나이의 B양으로서는 그 말에 속아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때 그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를 인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X가 자기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자기를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버릴 수 있다. 속인 거죠. 그러면 그 위계적 언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피해자 B녀가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즉 피해자 B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X가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버릴 수 있다. 거기 B녀가 그 속아가지고 성관계를 하게 됐다면 B녀로서는 속아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 X의 위계에 속아서 성관계를 하게 됐으니까. 자, 이때 성관계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 자, 말하자면 이렇게 판례가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인을 상대로 하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범위는 대단히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위계에 대한 간음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만 심신미약자 또는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그 대법원 판례들은 다 변경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변경된 판례를 두 개만 여러분 얘기하면, 첫째 2002도 2029 판례입니다. 2002도 2029 판례. 자, 이 판례가 어떤 판례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판례가 X라는 놈이 갑이 을려가 좀 모자란 녀석이었어요. 을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멋진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여관으로 올래? 그 을려가 여관으로 갔어요. 근데 갑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소개해 주려고 한 남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 그리고 갑이 을려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뭐 가진 수단을 썼겠죠. 그러면 이것이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되느냐?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 이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 예, 그다음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 위계에 의한 미성년 간음죄에 있어서 그 위계는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여야 했는데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지 않냐. 다만 위계는 그 심신미약인을 멋진 남성을 소개해준다고 여관으로 오게 한 것뿐이지.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 위계는 속여서 여관으로 오게 한 것뿐이지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인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판례.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교를 하고 나서 돈을 안 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역시 그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간음, 만약에 돈을 주겠다고 속여서 속인 것이 위계지 간음 자체에 대한 위계는 없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죠. 예. 그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거의 뭐 한 150도쯤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180도는 아니고 150도 정도.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심신 미성년자 간음 또는 심신미약인 간음죄를 인정하려면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 즉 간음 그 자체를 오행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간음해야만 미성년자 심신미약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꼭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가 없어도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심신미약인 간음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바뀐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판례는 그 내년 시험에 어느 시험이든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심신미약인 간음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뀐 판례는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들으면 부족하니까 두 번, 세 번 들어서 그 반드시 이 판례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특강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